지구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진 동물은 하루에 2시간을 채 자지 않습니다. 누워서 자지도 않고요. 물속에 꼿꼿이 선 채로 잡니다. 2008년 한 연구팀이 바다 한복판에서 그 장면을 처음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커다란 향유고래 여러 마리가 하나같이 머리를 위로 꼬리를 아래로 두고 수면 바로 아래에 세로로 곧게 서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었습니다. 자는 건가? 물속에 세워둔 거대한 기둥들 같았어요. 배가 가까이 다가가도 반응이 없었고요. 한 마리가 배전에 툭 부딪히고 나서야 화들짝 깨어나 흩어졌습니다. 소리 하나로 심해의 어둠을 읽어내는 사냥꾼이 코앞의 배를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이 잠수하는 동물이 잠은 세상에서 가장 적게 잡니다. 그것도 선체로요. 왜 이렇게까지 잠을 아껴야 했을까요? 왜 하필 서서일까요? 미리 한마디 얹자면 향유고래는 저 잠버릇 탓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하죠. 잠이 이토록 귀해진 사연은 향유고래가 깨어있는 동안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를 보면 드러납니다. 이빨을 가진 고래 중에서 가장 큰 고래입니다. 큰 수컷은 몸 길이가 20m에 육박하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저 거대한 사각형 머리입니다. 몸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크죠. 이 머리 안에는 경뇌유라고 부르는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향유고래라는 이름 자체가 이 기름에서 나온 거예요. 이 고래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주 깊은 곳에서 보냅니다. 수심 1000m, 때로는 2000m 아래까지 잠수해서 1시간이 넘도록 어둠 속에 머뭅니다. 잠수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깊이, 가장 오래 내려가는 축에 듭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사냥을 합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심해에서 소리를 쏘아 되돌아오는 메아리로 먹이를 찾습니다. 주요 표적은 오징어예요. 때로는 대왕 오징어 같은 거대한 상대와도 겨룹니다. 이 고래가 내는 딸깍 소리는 동물이 내는 소리 중 가장 큰 축에 듭니다. 어찌나 센지 가까이서는 사람의 고막을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저 커다란 머릿속 경뇌유 기관이 이 강력한 소리를 렌즈처럼 한 점으로 모아 앞으로 쏘아 보냅니다. 깜깜한 심해에서 이 소리를 쏘고 되돌아오는 메아리로 오징어의 위치와 크기, 움직임까지 읽어내는 겁니다. 눈이 거의 쓸모없는 그 어둠 속에서 향유고래는 소리로 사냥감을 그려내며 살아갑니다. 온몸을 이렇게 소리에 쏟아붓는 삶이니 잠에 쓸 시간이 그만큼 빠듯했을지도 모릅니다. 덧붙이면 향유고래는 지구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진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 무게가 사람 뇌의 여러 배에 이르죠. 흥미로운 건 그렇게 큰 뇌를 가진 동물이 잠은 이토록 적게 잔다라는 거죠. 보통 큰 뇌일수록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고래는 그 상식마저 슬쩍 비껴갑니다. 그러니까 향유고래의 삶은 대부분 깊고 어두운 곳에서 숨을 참으며 사냥하는 고된 일입니다. 커다란 뇌를 이고 세상에서 가장 깊이 잠수하는 이 동물이 잠은 대체 언제, 어떻게 자는지 궁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고래의 큰 문제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고래는 숨을 스스로 챙겨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들어도 자동으로 숨을 쉽니다. 그런데 고래의 호흡은 상당 부분 의식적입니다. 물 위로 올라가 숨구멍을 열어 숨을 쉬어야 하죠. 만약 사람처럼 완전히 골아떨어져 의식을 놓아버리면 숨 쉬는 걸 잊고 물속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고래와 돌고래는 이 문제를 기막힌 방법으로 풉니다. 뇌를 반씩 나눠서 자는 겁니다. 저 좌우 뇌 중 한쪽은 잠들고 다른 한쪽은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쪽이 숨 쉬는 걸 챙기고 주변에 위험이 없는지 살핍니다. 한쪽 눈만 뜨고 자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다 잠시 뒤엔 역할을 바꿔서 이번엔 반대쪽 뇌가 쉽니다. 향유고래의 저 수직 수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관찰과 뇌파 연구를 종합하면 이 짧은 수면 동안 향유고래는 양쪽 뇌를 동시에 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배가 부딪히기 전까지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죠. 잠깐이지만 정말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이어지는 대목이라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2008년에 그 발견이 특별했던 건 향유고래가 잠마저 극단적으로 아꼈기 때문입니다. 관찰된 향유고래들은 수면 바로 아래에서 머리를 위로 세운 채 완전히 정지해 떠 있었습니다. 몸을 세로로 세우고 미동도 없이 쉬는 무척 독특한 자세였죠. 여러 마리가 나란히 그러고 있으니 마치 물속에 세워둔 조각상들 같았습니다. 무리가 함께 같은 시각에 잠깐의 잠에 든 겁니다. 잠의 총량은 더 인색합니다. 관찰과 분석을 종합하면 향유고래는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만 이런 식으로 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포유류 가운데 잠이 가장 적은 축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아는 잠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좀 아득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이 잠수하는 사냥꾼이 정작 잠은 세상에서 가장 적게 잡니다. 그것도 누워서가 아니라 물속에 꼿꼿이 선 채로요. 우리가 8시간씩 침대에 파묻혀 자는 걸 이 고래가 본다면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저 깊은 바다에서 자는 고래를 사람이 밤새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요. 비결은 작은 기록 장치예요. 연구자들은 향유고래의 등에 흡작판이 달린 작은 장치를 살짝 붙입니다. 네. 고래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한동안 붙어 있다가 저절로 떨어져 물 위로 떠오르는 장치죠. 그 안에는 고래가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 어떤 소리를 냈는지,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이 기록을 회수해 분석했더니 향유고래가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만 수면 근처에서 완전히 멈춰 있는 구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이 고래의 잠이었던 겁니다. 자, 고래에게 말로 물어볼 수 없으니 몸에 붙인 이 작은 장치가 대신 고래의 하루를 적어준 거죠. 잠이 적기로는 향유고래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땅 위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도 야생에서는 하루 두어 시간밖에 자지 않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먹고 움직이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니 잠을 줄이는 쪽으로 살아온 게 아니냐는 짐작이 있습니다. 크게 살려면 적게 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향유고래가 굳이 이렇게 자는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이 고래의 삶은 대부분 깊은 잠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냥하러 내려가고 숨 쉬러 올라오고 다시 내려갑니다.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잠을 위한 긴 시간을 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만 수면 근처에서 짧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직 자세도 나름 이유가 있어 보이고요. 머리를 위로 두면 숨구멍이 수면에 가까워지니 필요할 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최소한의 동작으로 쉬면서 언제든 숨 쉴 준비를 해두는 자세입니다. 게을러 보이는 자세 속에 오히려 치밀한 계산이 들어있는 거죠. 네, 또 다른 짐작도 있어요. 향유고래의 머릿속을 채운 그 경뇌유가 온도에 따라 굳거나 녹으면서 몸의 부력을 미세하게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거의 안 들이고도 물속 특정 깊이에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세워둔 조각상 같은 자세가 사실은 이 고래의 특별한 몸 구조 덕분에 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직 가설이고요. 이 거대한 사냥꾼이 그 짧은 잠 동안 어떤 꿈을 꾸는지, 애초에 꿈이라는 걸 꾸긴 하는지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향유고래가 이렇게 무방비하게 무리지어 함께 잘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끈끈한 사회를 이루고 살기 때문입니다. 향유고래 무리의 중심은 암컷들입니다. 할머니, 어미, 딸, 자매가 함께 무리를 이루어 평생을 붙어 다닙니다. 수컷은 다 자라면 무리를 떠나 홀로 떠돌지만 암컷과 새끼는 이 끈끈한 가족 무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무리에는 재미있는 육아 방식이 있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잡으러 깊이 잠수하는 동안 어린 새끼는 그 깊이까지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럼 새끼는 혼자 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무리의 다른 어른이 수면 근처에 남아 새끼를 대신 돌봐줍니다. 서로 돌아가며 아이를 봐주는 일종의 공동 육아죠. 그러니 저 수직 수면도 혼자였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곁에 늘 무리가 있으니 잠깐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겁니다. 무리 전체가 서로에게 요람이 되어주는 거죠. 지구에서 잠이 가장 적은 이 고래가 그나마 편히 눈을 붙이는 순간은 언제나 가족 곁이었던 셈입니다. 저 바다에는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무리가 여럿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차차 꺼내볼 테니 구독해 두시고요. 이 서서 자는 습성에는 뜻밖의 위험이 따라옵니다. 잠든 향유고래는 수면 바로 아래에 미동도 없이 떠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배가 이 고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소리로 세상을 읽는 고래지만 깊은 잠에 든 순간에는 다가오는 배의 소리조차 듣지 못하니까요. 처음에 그 연구팀의 배가 다가갔을 때 고래들이 반응하지 못했던 것도 이 깊은 잠 때문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날 향유고래를 위협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선박 충돌입니다.
특히 큰 배가 많이 다니는 바닷길에서 쉬려고 수면에 올라온 고래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자, 거대한 화물선 입장에서는 부딪힌 줄도 모르고 지나가지만 고래에게는 치명적인 사고가 되죠. 잠이라는 가장 무방비한 순간이 이 거대한 고래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수천만 년을 저렇게 서서 자며 살아온 고래가 이제는 우리가 띄운 바해 때문에 그 짧은 잠마저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래가 자주 쉬는 바닷길에서 배의 속도를 늦추거나 항로를 살짝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든 고래를 위해 사람이 조금 비켜서 주자는 겁니다. 2008년 사람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서서 자는 고래떼를 처음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이 잠수하는 사냥꾼이 세상에서 가장 적게, 그것도 물속에 꼿꼿이 선 채로 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잠이라는 것조차 바다에서는 이렇게 낯선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는 향유고래 몇 마리가 머리를 위로 세운 채 짧은 잠에 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세워둔 조각상처럼 나란히 서로를 지켜주면서요, 그 무방비한 잠이 부디 지나가는 배에 방해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한밤을 침대에 파묻혀 8시간을 자는 동안 저 아래 향유고래는 물속에 꼿꼿이 선 채로 잠깐의 잠만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같은 잠인데 바다에서는 이토록 낯선 모습이 됩니다. 고래를 부탁해였습니다.